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자, 간밤 발표된 일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적을 좀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증시는 3% 가까운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오늘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이슈들에 대한 부분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고 전략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기업의 3분기 호실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승분을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하락세가 오늘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의 9월 FOMC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매파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이 부분이 좀 증시를 짓눌렀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무역전쟁 관련한 이슈가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정협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미중 무역전쟁과 연결이 된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소식들인지 잠시 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연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요일장인데 목요일장 신세계와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함께합니다.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크루드오일의 좀 장중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어디가 과연 바닥에 지지선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크루드오일이 다시 한번 70불을 도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과 앞으로 또 미증시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절제 마스터님 활약 어마어마하셨죠. 일단 5일과 지수에 대해서 하방의 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수익을 잘 챙겨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가 깨진 채로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거의 69.50달러 중반 말씀해 주셨는데 뭐 4, 5 이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목표가도 잘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3분 정도 지나간 시각입니다.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확인하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경제 우려 확산 속에서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이전에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상승분은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수 S&P 500 지수 먼저 확인하시죠. 자, 지금 현재 0.80% 가까운 하락세로 2,794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S&P 500에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폭이 큰 상황이죠. 1.15% 하락세로 7,23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어제장까지 2거래 연속 하락한 이후 현재 가격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1.16달러대가 완전히 이탈이 되면서 현재는 1.25 중반대 가격도 빠진 상황이고요. 1.15 4일 0달러 선인 0.12% 하락세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섰던 상승분에선 더욱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제장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는 122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조금은 위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약합니다. 현재 1226.4달러 선으로 0.0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자, 어제장의 하락이 꽤 컸습니다. 어제 종가 보시면 70.05달러 선으로 거의 3%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요. 저가 확인해 보시면 69.43달러였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저가를 좀 확인이 됐었고, 자, 현재는 70달러가 완전히 이탈이 된 69.04로 현재는 69달러도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는 저가가 69달러가 이탈이 된 68.55달러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현재는 69.03달러로 1.4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도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 유로FX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소폭 상승세지만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의 의사록에서 더욱더 강력한 또 매파적인 부분을 다시 재확인한 상황 속에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오늘 좀 위태로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 때문에 증시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은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미국의 주요 증시가 연준 의사록의 긴축 의지 확인에 따라서 회복세가 좀 꺾였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기 방어주의 시대가 또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두 번째 소식인데요. 투자자들은 최근 나타난 증시 급락을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이달 들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적응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또 미국 국채 금리는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항상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감행하면서 긴축 의지를 계속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CNBC 방송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역시 연준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라는 비난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월가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루이즈 야마다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점진적인 속도로 3.5%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3.5%가 우리의 다음 목표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지난 36년간의 금리 하락 주기에서 새로운 상승 주기로 전환했다면서 이 상승 주기는 10년이나 혹은 20년에 걸쳐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3% 선에서 다소 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역시 관측을 내놨습니다. 10년물 금리가 5% 근처로 오르기 전까지 이 경제 상황이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5% 진입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또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세계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역시 아시아 증시도 역시 좀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이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지켜보면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문우신 장관도 역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중국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 중국은 좀 위기를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역시 중국 증시가 3분기 GDP 성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가 2,500선마저 붕괴를 하면서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 GDP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다가 미중 무역 갈등을 둘러싼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내년 중국 경제가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중국 정부가 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GDP에 대한 전망을요. 중국의 6.6% 3분기 전망을 했고 지난 2분기는 6.7%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 실적보다 신용 여건이 미국 주식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블랙록의 이제 자산 배분 담당 매니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최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 장기 평균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고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시장 여건이 양호한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신용시장이 현저하게 그리고 비현실적일 정도로 잠잠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가 6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보다 이 경제 성장 둔화가 달러 약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18년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17% 뛰어서 7,79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쌍둥이 적자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 금리 인상의 기대와 또 의사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대서양 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와 EU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조건부 휴전이 있었죠. 이 3개월 만에 좀 삐걱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부적인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양측이 서로에게 좀 책임을 미루면서 일시 좀 봉합했던 이런 양측 간 무역전쟁의 틈바구니가 다시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또 EU 이렇게 사이에 좀 자세히 합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요청하고 언급해왔지만 미국이 아직 응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EU 측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제 공은 그쪽에 있다. 즉 미국이 역할을 할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 상무장관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이 이 논의 속도를 늦추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부정확한 주장이다라고 서로 비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EU와 미국 이 관세 전쟁을 잠시 휴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 출신의 이 카스쿠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를 좀 옹호하는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사우디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사우디 정부에 대해서 무기 수출 금지 등 이런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취임 이후에 유지해온 이런 우호 관계를 제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우디에 대한 비판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편 이 사우디 측에서는요, 카스쿠지 살해 사건 때문에 감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펙의 이 사무총장은요, 이 사우디 언론인 사건이 이 오펙과 사우디에 관련된 이 석유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재차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펙도 굉장한 큰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를 약속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주요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편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지금 급락하면서 지금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여파가 조금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5일 이슈 때 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표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22.2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21만 건으로 감소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0.5%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0.5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지표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의 하락 압력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일단 본장과 선물 쪽에서 모두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추가적으로 추세가 흘러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5일입니다. 어제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셨죠? 11월물이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속에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는 69달러가 좀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69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5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절제 마스터님 무료 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1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우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신세계 안에서 워낙 잘 뷰를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끝난 이후에도 톡방 활발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쉽게도 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잘 다 복구를 하셨고 어제 또 이제 아무래도 요즘 상품 시장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좀 찾아오셔서 또 수익도 중간에 창출할 수 있고 찾아오시면 여러 가지 또 수익 청산이나 진입 이런 측면을 좀 도움 받으시면 여러 가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료 톡방 들어가시는 방법은 절제 마스터 검색을 하시면 바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지금 뭐 하락세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방 쪽의 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기준선은 2,800선이었습니다. 근데 2,800이 깨졌네요. 지금 2,794.75로 0.75%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마스터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계속해서 다운이시네요. 네. 네, 자, 지금 어제 말씀해 주셨던 기준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뭐 대의 관점이 뭐 다운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대의 관점도 일단 좀 다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 쪽에 지금 기업 실적 발표인데요. 아무래도 다운을 좀 들어드린 이유는 2,800선을 또 금일도 강하게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805선은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2,81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더 하락이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2,790선이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낙폭이 2,780선까지 1차적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780선이 무너진다면 다음 2,765선까지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750
65선입니다. 65선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지지 기준선입니다. 2800에 대해서 이탈이 된 이후에 지금 하방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오늘의 추세는 좀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2765라인까지에 대해서도 좀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아무래도 나스닥이 S&P 비교해서 하락폭이 항상 좀 탄력적으로 좀 크기 마련인데 어제 나스닥도 당연히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1% 넘는 하락이거든요.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다운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7,200선까지 좀 말씀드렸었는데 7,220선까지 좀 눌림이 나오니 다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금일은 또 추가 하락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더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7,180선까지는 좀 추가 낙폭이 예상되고 있고 7,150선을 지지 강하게 좀 테스트 라인을 거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든 S&P든 지금 좀 시가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매수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시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일단 매도적으로 보시는 것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180까지도 좀 하락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염두를 하시고 포지션 진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는 저희가 포인트 봐드렸고 본장에서도 역시나 현재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쪽보다는 좀 약하지만 여전히 약보합권 그 중에서 나스닥이 0.73%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에 좋게 나왔지만 이 실적 좋은 재료에 대해서 마스터님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단기적인 재료다라고 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다시 좀 꺼낼 수 없는 재료일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으로 조금 증시를 견인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물론 호조를 좀 이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무역 분쟁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G20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양국의 대통령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이고 성사가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도 좀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호조가 잘 나오게 되면 물론 증시는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재료고 아무래도 G20 회의에서 양국의 대통령의 만남으로서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좀 보여줘야지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이 갈등이 보완이 되면서 증시가 더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발표되는 대로 시장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속보 내용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중단 상태에 대한 부분을 좀 거론했네요. G20 전망도 좀 부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워낙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확인한 이후 정말 중장기로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계속해서 분석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문자 질문 지금 지수 쪽으로 질문이 왔기 때문에 함께 좀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7873님의 질문인데요. 국내 선물도 그럼 내일 매도 가능할까요? 라고 국내 선물을 좀 물어보셨어요. 앞서서 제가 또 한 10시 정도에 국내 선물 야간 선물을 봤을 때 좀 상승으로 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이었고 오늘 선물 지수 국내 선물을 보시면 278.25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 마감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좀 매도로 봐야 될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오늘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은 대북주에 관한 돌아가면서 철도, 건설, 오늘은 제지 쪽이었는데요. 한창 제지가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역시나 테마주가 간다는 것은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일단 반증이고요. 또 미 증시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국내 선물도 일단은 하락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 280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 선물이 더욱더 매도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오늘 또 미 증시가 하락세로 끝난다면 야간 국내 선물과 더불어서 내일 국내 증시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우리 증시에 대해서 국내 선물도 여전히 또 하락세로 일단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수 관련해서 또 새벽에 발표가 됐던 을사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부분에 대한 언급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호실적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FOMC 의사록 발표 부분, 즉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 강한 호실적 부분을 상쇄했다.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15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캐터필러사와 애플사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S&P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하락한 부분이고, 이제 에너지와 산업 이 부분이 좀 좋은 성적 나타내지 못했다 했고요. 나스닥도 0.6% 정도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907% 기록을 했고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205% 정도 지금 부분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지수, 또 주택 관련 증시들이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이런 주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이고, 네, 이 부분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조금 오늘은 좋지 못한 실적 나타냈다고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지금 이런 계속해서 이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오늘 외신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비난에도 긴축 의지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연준 의장은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비난에 별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좀 세계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FOMC 의사록 매파 기조의 세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달러는 반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미지정을 했고요. 또 지금 유가 부분에도 다 지금 유기적으로 좀 연관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연준이 2020년까지 한 3.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연준을 계속 비난해온 트럼프는 biggest threat,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연준을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사에서 보셔도 로버뱅크 측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결국 불러올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좀 연준이 또 중간에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좀 기조를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 지금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명을 나타내면서 월가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부분과 또 시장의 이슈는 단연 금리 인상과 3분기 기업 실적의 결과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시장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을 결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한다라는 목소리 스티븐 무누신 장관도 함께 의견을 뜻을 같이 하면서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사실 이제 요즘 좀 무역전쟁 관련 이슈가 조금은 조용한 듯한 모습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144년 동안 지속해온 유엔의 우정 협약을 탈퇴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미국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탈퇴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UPU라고 해서 만국 우편연합은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이 개발도상국들이 좀 더욱더 수출이라든가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배송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메인 타겟은 중국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탈퇴에 관련해서 중국 투집을 잡지 말아라 라고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기구 퇴출 결정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외교부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은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또 UPU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 무역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까지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멕시코와 남미 쪽에도 지금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이 남미로부터 멕시코를 거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올라오는 이민 행렬을 멈추지 않으면 군 병력을 배치해서 남쪽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전쟁을 할 기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사태에 지금 남중미 국가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원조를 지금 중단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민 문제에 다시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관련된 지금 시장 관련된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지금 무료 톡방을 통해서도 상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빌딩 사자 님의 질문입니다. 골드, 달러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안전자산에 집중해야 되나요? 라고 골드와 달러에 대한 흐름, 좀 상관관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현재 달러 인덱스가 95.44로 일단 어제장 말씀드렸던 그 기준선 좀 넘어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오늘 좀 소폭 올라오고는 있지만 일단 뭐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샘플러스 교육을 하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뷰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당연히 매파적으로 견해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뭐 전문가들 대다수의 생각이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어제 95.200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95.84 라인을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맥점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5.840을 넘어가게 되면 더욱더 강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통화 상품류와 골드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반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하락으로 간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뭐 지난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인덱스와 골드는 같이 안전자산을 확실히 묶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골드에 대해서 지금 뭐 매수로서 지금 많이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골드는 더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상품에 대해서 최근 안전자산으로 좀 시장을 인식하고 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는 95.8 라인이 좀 넘어선다면 더욱더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골드 역시나 상승세가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이라던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절제마스터님 무료 톡방 또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어제 원유재고 발표 확인하셨던 크레돌입니다. 어제 뭐 하락세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좋은 전략을 함께 좀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69달러 초반대에서 살짝씩 조금씩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69.3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1%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이 순간에 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자,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하락폭이 꽤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눌린 상태에서 매수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미 오기 전에 저희 이제 같이 교육생들을 통해서 이미
그 진입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68.70 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왔는데요. 좀 손절틱을 좀 더 러프하게 드리고 올 걸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12틱에서 15틱 정도를 드렸었는데 68.70 라인에 지금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68.70 라인의 지지를 못 받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68.55 라인 근처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오일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오일이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황적인 분석에 대해서 원유 재고량이 지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사우디 쪽의 카쇼기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사우디와 미국에 관해서 화해 제스처를 좀 표출하면서 이것이 봉합되는 측면에 대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됐다. 그래서 하방세가 이어졌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자면 드디어 저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이란 제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앞으로 이란 제재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 번쯤 70%를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크루드오일은 오늘 69.75 라인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이전에 68.70달러의 좀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의 저가가 68.5인데 68.70달러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이 상승세가 69.7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전략을 해주시는데요. 이미 69.40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인가요? 네, 아까 질문 대답하다가 골드 69.20 라인에서 매수 좀 타점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진 자의 보유 영역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포지션을 이미 매수 쪽으로 68라인이라든지 69라인 초반대에 좀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 쪽으로 좀 끌고 가보시고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은 좀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매수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 전환이냐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유튜브에도 일단 좀 질문이 올라왔어요. 우성님이 질문 주셨는데 오일 그렇다면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추세가 76라인 후반대에서 어제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오늘도 현재 내림세이지만요. 오늘 포지션, 진입할 포지션은 매수로 좀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좀 리스크가 있는 발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만기일이 내일로 지금 다가왔는데 12월물로 좀 거래를 하지 마시고 12월물 차월물로 좀 거래를 하시되 아무래도 다가올 저는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기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금일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68.30 라인의 지지대가 강력하게 또 있기 때문에 오일은 이제 추세의 전환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68.90, 69불 초반 라인까지 한번 눌림이 더 나온다면 매수 조건도 양호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의 매수 우위이긴 맞고요. 지금 들어갈 포지션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일단 추세 전환을 좀 전망은 하고는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매수 쪽으로 진입을 말씀해 주셔서 매도로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가 그런 질문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늘 지금 전저점인 저가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매도 조건은 좀 피하시라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거래 자체를 좀 12월물로 하지 마시고 12월물로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손절폭이 커지고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매수로 지금 중장기 상승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 조건을 피하시고 차월물로 거래를 하셔서 매수 조건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월물 교체가 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 월물은 11월물이지만 이제 차월물이죠. 12월물의 거래량이 조금 더 이제 붙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12월물의 가격대가 현재 69.30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물로 보신다면은 69.31로 거의 좀 격차가 많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월물 교체일 때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업에 대한 의견 주시면서 일단 눌림을 지금 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좀 눌림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일단 매수 쪽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뭐 오일 쪽에서의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원유 재고 발표 부분이 오늘 좀 오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오일 가격이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650만 배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달러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79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이 원유 재고가 4주째 지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좀 충분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시사되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와 그 미국 간의 그런 긴장 상황, 아직 이제 그 언론인 피살 사건에 대한 아직 어떠한 뭐 제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처럼 제재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란 제재 부분이 이제 11월 4일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65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 기관에서도요.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계속적인 트렌드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일에 대한 가격은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너무 많은 오일의 재고 때문에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11월 달이 좀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이제 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이란 제재 부분이 계속해서 이란의 수출량을 지금 감소하게끔 만들었고 확실히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오일 수출이 90만 배럴 정도 선에서 안정화가 될 것 같다라고 JBC 에너지 측에서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가 또 어떠한 또 사우디라든가 또 어떤 지정학적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더 번지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란 제재 부분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재고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의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일 관련해서 질문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끝자리 6696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일은 차월물 장기로 들어갔을 때 큰 밴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네, 근데 차월물이기도 한데, 좀 장기적으로 잡아달라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 계속해서 오일 거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차월물인 12월물로 함께 보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월물인 12월물 가격을 확인하시면은요, 69.38달러로 0.9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서님, 차월물은 또 어떻게 밴드 잡아주실까요? 네, 오늘 그 저가 라인은 이미 좀 상담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왔었는데 68.70 라인이었었는데 오늘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올지 않았으면 역시 견고한 지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레인지 범위는 12월물에 관해서는 68.50 라인부터 72.50 라인까지 레인지 범위는 400틱 정도에서 횡보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대 말씀을 68.50에서 72.50 라인까지입니다. 68.50에서 72.50달러에 대한 밴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월물입니다. 차월물이고요. 현재 뭐 주월물인 11월물이 아니라 이제 12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선물시장에서는 월물이 또 이제 마감이 있고 또 교체가 되는데 오일에 대해서는 한 달씩 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물은 68.50에서 72.50달러 라인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벌써 11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이었고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금 2,800 라인이 회복이 됐어요. 2,805.25포인트로 0.38% 하락세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뭐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씩 만회합니다. 7,245포인트, 7,24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0.93%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반 라인 깬 가격대고요. 1.15 사이 0달러 선인 0.11%의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26.7달러로 0.09%의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9.40달러로 0.9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 69.70달러까지 지금 포지션의 매수를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목표가에 대해서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골드 질문 함께 짚어드릴까 합니다. 끝자리 5356님의 질문이에요. 골드가 계속 하락 중인데 오일처럼 지지선 없이 이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원하게 이 전 날짜를 보시면 10월 11일 날에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약간 좀 혼조세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골드가 이 가격대 이 라인 밴드가 좀 무너질 수 있는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일단 그 12월물에 관해서 레인지 범위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물에 관한 레인지 골드의 범위는 1215 라인에서 1238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거의 몇 주 전부터 매수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연말까지는 강한 상승세가 골드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가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골드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묶이고 골드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고 1215 라인도 좀 견고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내려왔을 때 장기적인 뷰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가 1215에서 1238 라인 밴드를 좀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마지막 질문까지 이어갈게요. 끝자리 7955님이고요. 유로는 1.15 깨고 1.14 라인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제 유로가 워낙 또 빠졌고 지금도 1.15 초반이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1.24 라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굉장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싫어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부정적입니다. 1.5 라인이 뭐 강하게 돌파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유로에 대한 견해도 역시나 지금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뭐 샘플러스나 톡방에 오시면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좀 비법이니까 여기서는 좀 이만큼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적인 관점이 아닐까라는 유로 질문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네, 요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유로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루드오일이 정치적, 지정학적 우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지수 쪽도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이 장기 뷰를 좀 보시든지 아니면 좀 단타 접근 위주로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절제 마스터님의 무료 톡방 함께 이용하시면서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박나영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게요. 네, 지금 로이터의 또 속보들을 보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본인 즉 푸틴 대통령이 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좀 공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인 방향
방향으로 원한다라고 역시 발언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와는 조금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로도 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또 해결점이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이슈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